합병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수면무호흡증이 오래되면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들,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증이 심혈관 질환이라고요? 수면무호흡증이니까 무호흡이 중요한 거고요. 혈중에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저산소증 상태가 되거든요. 산소 공급을 받아야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뇌, 뇌혈관, 심장, 신장 같은 데가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호흡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혼자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체크리스트에서 체크가 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절반 이상이면 좀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자다가 그 숨이 막혀서 깨는 증상이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사실 그거는 무호흡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병원에선 어떤 검사를 하나요? 관상을 먼저 봅니다. 관상이요? 예. 그러니까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는 분들, 목이 굵은 분들, 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 코골이와 무호흡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들여다보죠.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어디가 코에 문제가 있는지, 목젖 편도, 더 안쪽까지 이상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결국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코는 얼마나 골고 무호흡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같은 것도 다 보이고요. 자면서 검사도 하지만 치료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양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양압기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호스가 실제로는 더 길겠죠, 당연히. 압력이 축축축축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치지 않게 압력을 전달해주는 기계라고 해서 양압기입니다. 코골이가 문제니까 이렇게 입안에다가 뭘 넣거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 확장 장치 혹은 구강내 장치라고 불리는 장치인데요. 아래턱이 덜 발달돼 있는 그런 경우에 앞으로 내는 수술을 하죠. 얼굴 모양이 바뀌겠죠? 아니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그냥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 본인 그 치아 모양에 맞춰서 끼면 여기 걸려서 턱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꽤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어떤 경우에 하는 걸까요? 해부학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고 수술로 큰 도움이 예상될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목젖 위쪽을 절개를 해서 그 목젖을 조금 더 팽팽하고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 가운데에 있는 비중격이 한쪽 혹은 양쪽으로 휘어 있고 코 옆에 있는 살이 부어 있어서 코로 숨을 쉬기 어려우면 휜 거를 바로 펴고 부어 있는 살을 줄이는 수술을 하면 도움이 되게 됩니다. 편도 수술이 있는데요. 편도가 성인까지 줄어들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도를 막아서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일 때 편도를 제거해주면 기도를 넓혀주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수면 무호흡증이 재발하진 않겠죠? 재발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양압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동안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기도 확장 장치나 수술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연세가 드시면서 구조가 다시 변한다든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재발을 걱정하실 만한 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